민동기의 저널리즘 M. 네, 저널리즘 M 오늘은 어떤 언론 보도를 가지고 얘기를 해볼까요? 어제 뉴스 언박싱에서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 사과와 관련한 언론 보도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더라고요. 어제 김기식 그 더미래연구소 위원장과 이 얘기 잠깐 해봤는데 네. 제가 물어보니까 한마디로 정리하고 넘어가더라고요. 이 삼성 홍보팀이 열심히 일을 했다. 그렇습니다. 일을 굉장히 잘한 것 같긴 합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몇 가지 키워드로 정리를 해오신 것 같은데 첫 번째 키워드가 뭘까요? 위기 극복 리더십입니다. 칭찬을 했다 이런 뜻이겠네요. 그러니까 한국경제신문이 이 점을 가장 강조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메르스 때도 국민 앞에 머리를 숙였고 삼성 서울병원의 혁신 방안도 제시됐다. 2015년 삼성 엔지니어링 유상증자 공모 때는 사제까지 출연해서 위기를 극복하는 리더십을 보여줬다. 뭐 이런 네. 평가였습니다. 한 경제계 관계자 멘트도 인용을 했는데요. 그 이재용 부회장 사과가 예상보다 수위가 높다. 정말 네. 다 내려놓은 것 같다.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저는 말로 선언한 것 외에는 별로 내려놓은 게 없는 것 같은데 한국경제신문은 매우 극찬을 했습니다. 예. 참고로 한국경제신문은 정경련이 대주주로 있거든요. 네. 이 경제계 관계자가 누군지도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정경련이 대주주로 있고 그 정경련이 갖고 있는 주식을 다 이제 기업들이 나눠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재벌들이 소유하고 있는 신문이죠. 한국경제신문은. 그래서 네. 이런 재벌 관련된 기사는 한국경제신문을 믿지 않습니다. 믿을 수가 없는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주주들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네. 두 번째 키워드는 뭐죠? 이재용의 결단과 의지입니다. 사실 이 결단과 의지는요. 한겨레 경향신문 정도를 제외하고 거의 모든 언론에 등장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측근과 주변에서 반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재용 부회장이 오랜 고민과 결심 끝에 경영권 승계를 포기했다. 이 점을 강조를 했는데요.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 한국일보, 매일경제, 한국경제 여기 뭐 거의 예외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스토리텔링이죠.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 삼성 홍보팀이 굉장히 일을 잘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발표하고 나서 기자들이 막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게 과정이 어떻게 되냐, 뭐 사과문 누가 썼냐, 막 이런 걸 계속 물어봤을 텐데 홍보팀에서 이게 우리 부회장님이 반대를 무릅쓰고 아마 거기서 시작됐을 거고 그렇습니다. 아마 취재원이 있다면은 뭐 임원들 중에 아는 사람한테 좀 전화를 해서 물어봤거나 했겠지만은 기본적으로는 홍보팀에서 만들어낸 얘기죠. 실제 있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홍보팀에서 열심히 홍보를 한 결과가 아니냐. 뭐 그건 상식적인 평가일 것 같고. 세 번째는 뭡니까? 이재용의 노동권 보장인데요. 네. 상당수 언론이 80년 동안 이어온 무노조 경영이 이번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거든요. 네. 근데 노조 설립은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의 기본 권리고요. 네. 80년 동안 무노조 경영을 해온 삼성이 비상식적이고 반헌법적인 거지. 네. 이게 이재용 부회장의 시혜나 성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마치 그런 식으로 보도를 많이 했더라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지난해 11월 처음으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생겼거든요. 네. 이후에 뭐 삼성화재, 삼성 디스플레이에도 잇따라 노조가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용 부회장 사과와 상관없이 삼성 내부에서 이미 노조가 만들어지고 있었는데 마치 이재용 부회장의 결단으로 삼성에서 노동권이 보장이 된 것처럼 썼습니다. 상당히 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원래 진행되던 일인데 그렇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시대의 흐름에. 그렇습니다. 예. 네 번째는 뭘까요? 노조 혐오인데요. 네. 여기에는 조선일보가 가장 선봉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삼성 모든 계열사에 노조가 생기는 건 시간 문제다. 이렇게 우려하는 그런 기사를 썼고 사설에서는 삼성마저 노조로 인해서 세계적 경쟁력을 잃게 되면 그 책임 누가 질 거냐. 이렇게 사설에서 또 지적을 했더라고요. 삼성 모든 계열사에 노조가 생기면 좋은 거 아닌가요?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선일보는 매우 우려되는 그런 기사와 사설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노조에 대한 조선일보 시각이 어떤지가 단적으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이제 노조가 생기면은 경쟁력을 잃을 것이다. 그 등식을 아예 그냥 사실인 그렇죠. 것처럼 썼더라고요. 그럼 현대자동차는 진작에 망했어야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뭘까요? 제가 이거 만들어 본 키워드인데요. 비나이다입니다.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번 사과문이 파기환송심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일부 언론이 법조계 반응 기사를 썼는데 불리한 요소로 작용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이번 양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상당히 좀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는 그런 기사를 썼는데 네. 제가 알고 있는 그 변호사들 중에는 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보는 변호사들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법조인들은 기사에 잘 등장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그 이재용 부회장이 이번에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삼성 바이오 그 회계 사기 의혹에 연루된 핵심 임원들 있잖아요. 네. 이분들 여전히 지금 자리를 잘 지키고 있거든요. 네. 특히 뭐 그 김태한 삼성 바이오 대표이사 사장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주총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사과의 진정성이 있으려면은 최소한 이들에 대한 문책성 인사 정도는 단행을 하면서 사과를 했더라면 그나마 좀 진정성을 좀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때 문제가 있는 인사들은 그대로 지금 자리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들이 지적을 하지 않는 게 제가 봤을 때 큰 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준법감시위원회에서 이 사과에 대한 입장을 내놨는데 그 입장도 모호하더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칭찬을 하기에는 좀 그렇고. 그러니까 해석에 따라서 받아들였다고 할 수도 있고 네. 또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건 좀 편의에 맞게끔 해석이 가능하게 입장을 내놓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발뉴스 민동기 기자였고요. 김경래 최강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35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출근길 날씨 정보